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중 외교수장 간에 이뤄진 첫 통화는 앞으로의 험난한 양국 관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정상통화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 외교장관 통화에서 양측이 민감한 현안들로 직행하며 정면 충돌하면서 세계 각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국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중국의 서린 춘재 인사를 전하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중국의 위구르족 및 티베트, 홍콩 탄압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규칙에 근거를 둔 국제사회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당장 미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 제7함대 소속 존 맥케이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 인근을 항해했습니다. 중동에 있던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도 이날 남중국해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중 대만은 양제츠 정치국원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국에게 있어 핵심 이익이 걸린 곳이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주권과 영토 보전 측면에서 중요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미중 사이의 알자스 로레인으로 중국은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 밖으로 미군을 내보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자신의 앞마당처럼 쓰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대만 TSMC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대만 합병이 TSMC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마지노선이기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이는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지 홍콩에서처럼 중국 정부의 물리적, 직접적 개입을 용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홍콩과 신장, 티베트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지역에 인권 문제를 대놓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린지 미 외교협회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와 인권 유린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책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당분간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경제 방송 CNBC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데 대만은 미국의 안전보장 우산 아래 있어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통화는 바이든 정부에서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이 되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분간 대중 고율 관세를 철폐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을 강하게 다룰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대중 정책의 큰 틀을 분명히 잡은 만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에도 화웨이 같은 중국산 장비를 5세대 통신망에서 퇴출하는 클린 네트워크를 포함해 대중국 압박을 위한 다자 협의체에 동참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향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동참하라고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문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직접 알린 것입니다. 이에 맞선 중국 측양위원의 발언 또한 공격적이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언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양 위원은 미국은 실수를 수정하라고 몰아세웠고 양국은 각자 선택한 정치 제도를 존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고 전했습니다. 상대국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국내 문제를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하며 사회 분열 등으로 혼란스러운 미국 내부 상황에나 신경 쓰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양 위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할 것이며 중화민족 보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정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으며 특히 대만 문제를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통화로 볼 때 미중 간 협력할 부분에서는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충돌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부르며 중국의 인권과 지식재산권,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공격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폭격기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 땅을 밟으면서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출범과 동시에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엘조어스 공군기지 소속 B-1B 랜서 전략 폭격기 한 대가 지난 1일 남인도 벵갈루루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폭격기는 이틀 뒤 엘라안카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에 참가하기 위해 26시간이라는 먼 거리를 날아왔는데, 이는 미군 폭격기가 인도에 마지막으로 온 1945년 10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미 폭격기가 인도 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 인도에 착륙했다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어로 인디아는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에어쇼로서 코시쿠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00여 개 방산업체와 60여 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B-1B는 특히 이번 에어로 인디아에서 인도 공군의 LCA 테아스 전투기와 함께 상공을 가르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B-1B는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 배치돼 작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어쇼 참가를 계기로 B-1B의 활동 반경이 인도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의 경우 이른바 쿼드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미군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에어쇼를 참관한 제8공군 사령관 겸 합동지구권 타격사령관은 미국 인도 양국 공군의 파트너십을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추구함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둥망은 지난 5일 니미츠함과 순양함 프린스턴, 부축함 스터리 등으로 진용을 갖춘 항공모함 전단이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부근을 지나 남중국해로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해당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에 이어 2개 전단이 남중국해 지역으로 전진 배치된 것입니다. 미 7함대 사령부는 같은 날 이지스 구축함 존 맥케인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맥케인함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 인근을 지나자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미국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7함대는 미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계속해서 날아가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해군 군함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고, 중국은 이에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미군의 이번 대만 해협 통과는 미국 행정부 교체에도 미국의 대만 지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한편, 중국은 지난달 23, 24일 양일에 걸쳐 매일 10대 이상의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고강도 무력 시위에 가까운 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맹국 결속을 통한 대중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쿼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중국이 이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미중 관계 악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큐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